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계열 모집 전형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방향성까지 한번 다뤄보고자 하니까 성균관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은 성균관대학교의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1학년 성적에 따라서 2학년 때부터의 진입 전공을 선택하는 계열 모집과 입학 이전부터 전공을 선택하여 1학년 성적에 상관없이 바로 2학년 전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학과 모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계열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본격적인 세부 전공에 진입할 때에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특정 전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수업들을 몇 가지 이수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특정 전공에서 요구하는 수업들을 이수하지 못한다면 전공 진입 순위가 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전공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의 전공 진입이 대학교 수시 정시 원서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데, 전공 진입에 반영되는 학점은 성균관대학교의 1학년 수업 중 기반 영역의 취득 학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 진입 요건 과목들을 의미를 하는데, 다른 대학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전공 기초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1학년 때 미리 이수를 해놓아야 이 성적들을 토대로 몇몇 전공의 지망 순위를 정해 지원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전 콘텐츠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균관대학교 입학에 성공했다고 1학년 때 펑펑 놀다가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리학과를 생각하며 사회과 계열 모집으로 입학을 했으나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생활을 보낸 탓에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로 전공을 진입하게 되는 경우 학교 생활에 의욕을 잃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생활부터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하는 것이 좋고요. 한번 진입한 전공은 거의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이 망한 성균관대학교 재학생들 중에서는 반수를 의뢰하러 오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단순히 학점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열 모집 전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학과 모집 전형의 구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예과, 교육학과, 한문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 컴퓨터교육학과,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1단계 서류 100% 평가로 진행을 하고, 2단계의 경우에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성균관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류평가 우선순위 영역도 똑같아, 서류평가도 싹 다 100%로 일괄평가로 똑같아, 그런데 왜 도대체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을 구분해서 모집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성균관대학교가 다른 대학에서는 주로 실시하지 않는 계열 단위의 모집 전형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과 모집으로는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특목고 및 자율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계열 모집으로는 전공 적합성이 비교적 낮은 일반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입시 생태계적 요소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학부 교육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자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성균관대학교 자체가 학부 교육 자체를 융합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균관대학교 학부교육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서울캠퍼스 부총장님이 직접 인사말을 작성을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도 많다. 과거처럼 정보의 우월성만으로는 앞서 나가기 어렵다. 정보 전달 중심의 기존 학부 교육만으로는 승부수를 보기가 어렵고, 차라리 많고 많은 정보를 알아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자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균관대학교가 계열 모집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1학년 때부터 학과 단위로 입학시켜서 해당 전공에 대해서만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1학년 때에는 특정 전공에 얽매이지 않도록 클러스터, 대규모 단위로 입학을 시킨 이후 알아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예요. 학부 교육 시스템의 규격을 아예 자유전공학과 교육 시스템의 규격에 맞춰서 변형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3가지가 석소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계열 모집 전형을 운영을 하고 특별한 학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목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3가지 교육 목표 시스템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성균관대학교만의 독자적인 자율적 학습 공동체인 러닝 커뮤니티 LC입니다. 계열 모집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우 타 대학의 신입생들과 달리 학과 선비가 따로 없어요. 왜냐? 아직 어떤 학과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선배도, 학교 생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학생의 집단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동일 계열 신입생들과 피어 리더, PL로 구성된 LC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LC가 좋든 싫든 1년은 쭉 가야 돼요. LC라는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학교 생활 및 전공 진입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LC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2학년 전공 진입 이후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LC 소속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LC에서 이탈한 후에 알아서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LC에 거의 다 소속이 돼서 1년 동안 활동을 함께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성균관대학교가 다소 극단적이긴 해도 계열 단위로 입학한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묶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좋든 싫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LC 안에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성을 비롯한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 정신 및 판단 능력은 당연하게 길러질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녀석 꼴보기 싫네, 난 그냥 탈주해서 알아서 살련다 라고 튀어나갔다가는 말 그대로 아싸가 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학제 정보나 장학금 정보들을 얻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각자가 지망하는 세부 전공은 달라도 동일한 계열, 인문계열이면 인문계열, 사회과학 계열이면 사회과학 계열을 하나로 묶어서 LC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자원주의 사회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가 있어요.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과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다를 것이고 1년간 이 LC 멤버들끼리 뽁짝뽁짝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자신과는 다른 관점을 굉장히 많이 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성균관대학교가 이 LC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물리적 심리적 접촉을 반강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타인에 대한 의사소통 역량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라는 점을 유출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균관대학교가 계열 모집을 운영하는 이상적인 목표이자 본질적인 목표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석 소장이 입시와는 다소 떨어져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학부 교육 시스템 및 LC 제도를 굳이 구구절절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라는 전형 요소에만 신경 쓴 채 계열 모집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학과 모집은 전공적 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목고 자유고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고, 계열 모집은 전공적 합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을 주로 선발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계열 단위가 아니라 학과 단위로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을 한다는 것만 살펴봐도 학과 모집은 비교과로 전공적 합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목고나 자유고 애들이 주로 지원하겠구나라는 점을 유출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여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학과 모집, 전공 예약이 존재하는 계열 모집 전형의 자기소개서에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내가 학과 모집, 전공 예약에 지원하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전공 예약으로 지원할 정도의 역량이나 비교과나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물리학 전공 예약 지원자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전공 적합성을 갖고 있다고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는 형식인데, 과연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학과 모집 전공 예약으로 아예 지원을 하던가 스스로도 부족한 것을 알면서 쫄리니까 계열 모집으로 지원해놓고서는 왜 허세지? 라고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소서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전공 예약이 없는 공학 계열처럼 계열 모집으로 모집하는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학하자마자 기계공학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곧 죽어도 기계공학부에 진학해서 기계공학부에 뼈를 묻고 싶다라는 특정 전공을 저격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채우는 거예요. 공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어차피 거의 다 비슷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진로와 학업 계획 측면에서 아예 철두철미한 컨셉을 어필을 해버리는 건데, 물론 저렇게 작성을 해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자기소개서는 학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형 서류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의 관점에 따라서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것이 학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계열 모집의 본질을 안다면 지향해야 될, 쓰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기타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합격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학생들이야 애초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든 합격했을 최초 합격군에 가까운 소수의 학생들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균관대학교를 최상향이나 중상향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공적 합성을 많이 살펴보는 학과 모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없고,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더더욱 계열 모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계열 모집과 LC 시스템의 본질을 자기소개서에 적극적으로 녹여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석 소장이 합격시켰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측면을 많이 어필을 하기도 했고요. 자, 계열 모집 자기소개서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계열 모집과 LC 시스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학생들 간의 물리적 심리적 접촉을 LC라는 집단 안에서 반강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타인에 대한 의사소통 역량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 결국 계열 모집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하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언급할 내용의 핵심은 내가 이쪽 전공만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이쪽 전공에만 집중해서 이쪽 전공만 공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LC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며 시야를 넓히고 싶다, 성균관대학교의 LC 제도를 통해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다 등의 시야 확장과 성장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표현 그대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계열 모집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모집단이 한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LC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시야를 확장을 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전공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야 확장 및 성장에 관련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했을 시 성균관대학교 측에서도 이 학생은 계열 모집의 본질을 알고 있을 뿐더러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학부 교육 시스템에 적합한 인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 전형을 중상향 및 최상향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계열 모집 운영의 이유와 전공 진입 제도의 본질을 파악을 해서 다른 학생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양상과는 다른 여러분만의
차별성 있는 자기소개서, 그것도 특히 성균관대학교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